자, 다음은 이제 우리 교재 32페이지 3절 과세 표준, 4절 세율 나오는데요. 과세 표준과 표준 세율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 요거는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1회 때, 22회 때, 23회 때, 24회 때 나오고 25회 때는 안 나왔고요. 26회 때 나왔습니다. 최근 6년 중에 5번 나왔어요. 그러면은 25회 한 번 빼놓고는 매년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올해도 한 문제 나왔는데 어렵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암기해 주면은 점수 따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세 표준하고 세율은 27회 때에도 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배웠던 걸 한번 정리해 보면 앞 시간에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 과세 대상 그러면 재산세는 몇 개? 5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토지 소유자, 토지분 재산세 내고요. 주택을 소유하면 주택분 재산세 내고, 건물 갖고 있으면 건축물 재산세, 그 다음에 선박, 그럼 선박분 재산세가 있고요. 항공기는 항공기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 토지를 과세할 때는 방금 3가지 유형으로 배웠죠. 첫째는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가 있었습니다. 종합합산하고 별도합산은 합산인데 시군별 합산한다. 그래서 시군별 합산해가지고 같은 시장 문수는 자기 관할 거를 합산해요. 그러면 특정 지역의 시에 많은 땅을 갖고 있으면 그게 다 합산돼서 누진세를 쓰기 때문에 분산돼 있으면 아무래도 누진이 좀 덜 되는데 특정 지역에 많이 있으면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합산, 별도합산은 합산이 위주고요. 분리과세는 아까 저율과 고율로 나눠서 저율은 저율대로, 고율은 고율대로 차등화해서 과세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의 특징은요. 주택용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서 과세해야 돼. 주택은 별장을 포함해서 건물, 토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면 별장도 주택에 포함되어야지 토지 건물 간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주택은 건물 플러스 토지, 그 다음 별장도 건물 플러스 토지를 통합해가지고 과세하는 게 특징이다. 자, 건축물에는요, 건축물과 골프장, 고불악장, 주거지역 내 공장 이런 것들이 다 건축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건축물에 과세한다. 그리고 공장이요, 주거지역에 들어와 있으면 정부에서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겠죠. 그래서 주거지역은 주민들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약간 불이익을 주는데 건축물의 딱 2배예요. 2배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2배 중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선박은요. 모든 선박, 기선, 범선, 부선 등 명칭을 불문한 모든 배,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하는 유인항공기가 대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재산세 과세 대상이에요. 자, 요거에다가 우리 세금을 부과할 때 과세 표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과세 표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자, 우리 취득세 배울 때는요. 취득자가 스스로 신고해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취득한 자가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 물건을 샀습니다. 그래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에 가서 소재지 관할 시군군수에게 스스로 신고했기 때문에 취득세는 이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원칙이 신고가액이었어요. 다만 60일 이내 신고를 안 한다든지 신고가액이 시가편액에 미달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시가편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 신고가액, 예외 시가편액이 있었고요. 특별한 예외, 특례는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국수공판장 검증 6가지 배웠죠. 이런 6가지는 특별한 예외 조건으로서 시가편액에 관계없이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을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취득세 편에서는 원칙, 예외, 특례 3가지 배웠어요. 원칙은 신고가액, 예외는 시가편액, 특례는 사실상 취득가액 이렇게 배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다 잊어버렸네요. 자, 이게 취득세에서 배웠다면 이번에는 재산세는요. 매년 내는 세금이에요. 이거 신고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 재산세 얼마 내겠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때 되면 시장문수가 결정해서 세금 내십시오 하고 고지해 줍니다. 자, 그러면 요 가격을요. 재산세는 이 토지부터 항공기까지 가격을 정부에서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세금 내라고 고지서를 보내줘요. 그러면 정부가 여러분들 땅이나 여러분들 갖고 있는 주택 아니면 건물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그 평가한 걸 가지고 나중에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자, 그랬을 때 대표적으로 뭐라 하느냐? 시가 표준액이라고 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함정이에요. 자, 앞으로 개인 법인은 다 재산세를 부과할 때 시가 표준액이다. 우리 시가 표준액은 지난번에 시가의 표준 정한다 그랬습니다. 그 시가 표준액이 시세의 몇 프로? 70에서 80% 정도 적용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좀 낮춰놨다 말씀드렸어요. 그 시가에다가 표준 정한 거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몇 월 며칠 현재다?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액인데 왜 6월 1일이냐?
재산세 과세 기준이 6월 1일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액으로 하되, 자, 토지는요, 5월 30일 날 공시해요. 그 공시한 거를 개별 공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별 필지마다 공시한 지가. 뭐라고요? 개별 공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토지는요, 해마다 5월달 되면 정부에서 얼마입니다. 이렇게 평가해요. 그러면 요거 평가한 가격을 가지고 재산세 과세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재산세를 계산한 다음에 과세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시세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얼마 신고 그것도 아니에요. 정부가 평가한 가격 이거를 시가편액인데 토지로 말하면 개별 필지마다 공시한 지가 이게 몇 월 달에 5월 30일까지 늦어도 5월 30일까지 나와야 돼요. 자, 한때는요 이 개별 공시가가 6월 30날 나왔어요. 6월 30날. 그러면 기준일은 6월 1일인데 공시지가가 공시된 거는 6월 30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해연도에 이거 쓸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전년도 평가한 거를 올해 반영했었어요. 이렇게 쓰다가 한 10몇 년 전부터는 전산 처리가 잘 돼 있죠. 요즘에 컴퓨터로 다 계산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5월 달에 발표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우리 개별공시가 공시하는 날짜가 6월 30일이었는데 한 달 땡긴 이유가 요거는 기준일이 6월 1일이니까 요것도 전에 나와야 돼요. 그럼 올해 발표한 거 같고 올해 개별공시가 가지고 토지 소유자한테 평가한 거 같고 재산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까지 약속돼 있는 거예요. 평가해서 공시한다. 개별 필지마다 공시한 지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주택은요 몇 월 달에 나오냐? 토지보다 한 달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4월 30날 공시하는데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이라 하고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단독 공동주택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4월 말에 발표해요. 그래서 앞으로 토지는 5월 말에 공시한다. 주택은 4월 30날 공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시는요. 우리 세법보다는 여러분들의 학계론 1차 과목의 학계론에서 부동산 평가 방식 중에서 토지 평가 방식, 주택 평가 방식이 나오는데 그 시간에 한번 잘 배울 거고요. 세법에서는 요걸 가지고 재산세에서 세금으로 활용한다. 이 정도 알면 돼요. 그러면 요거 매년 발표하는 이유가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발표하지만 국공유지, 여러분들이 국공유지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 문제도 있고요. 또는 토지가 수용당했을 때 보상을 책정할 때도 사용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평가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꼭 세금만 부과할 때만 사용하는 거 아니다. 세금에서 대표적인 거는요. 보유세인 재산세를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기 위해서 해마다 공시하는데 이게 다 6월 1일 전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토지는 5월 말, 주택은 4월 말에 공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은요. 해마다 1월 1일 날 공시하고요. 선박 항공기도 1월 1일 날 나옵니다. 이 토지와 주택 이외에는 다 1월 1일 날 공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시가편액을 개별공시가다 이렇게 나오는데 개별공시가가 매년 평가돼서 나오면 이 가격에 맞춰서 합니다. 그러면 개별공시가는 공시할 지가가 해마다 조금씩 오를 수도 있고요. 또는 반대로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균 4.03% 상승했습니다. 3.2% 올랐습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4% 정도 또는 3. 몇 프로 좀 많이 오른 건가요? 그냥 적게 오른 건가요? 이 정도는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그냥 보편적인 거예요. 왜냐면 물가 상승을 감안해야 되니까 갑자기 뭐라도 50% 상승했다 이러면 문제가 되죠. 그러면 반토막 났다, 50% 하락했다 이러면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폭등했다 이런 문제가 되는데 4. 몇 프로, 3. 몇 프로면 해마다 이 정도에서 또는 2.7% 상승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세종시 같은 경우는 9. 몇 프로, 10% 이렇게 해서 조금 많이 오른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개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거 아니면은 전국 평균하면 4%대 내지는 3% 정도로 상승하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 큰 변화는 아닌데 갑자기 이 부동산이 토지가 급등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50% 급등, 반대로 50% 폭락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죠. 자, 만약에 급등했다 이렇게 급등하면요 재산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내야죠. 급락하면 반대로 적게 내죠. 급등하는 게 좋아요? 급락하는 게 좋아요? 급등하면 세금 많이 내야 되고 여러분들 부동산 가치는 많이 올라가는데 급등하면 세금 많이 내야 돼요. 급락하면 세금은 적게 내는데 여러분들의 재산이 반토막 나면 경제적으로 손해죠. 이게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한다 급락하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자, 이거를 대비해서 우리 세법에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있어요. 이 비율은 이 부동산 동향을 보고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나 폭락을 대비해서 이거를 동의하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근데 조금 오르고 조금 떨어지는 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해마다 조금씩 오르는 게 나아요. 왜냐면